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국가체제 변화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읽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국가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요. 안으로는 범죄를 막고 밖으로는 다른 종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도시나 국가가 만들어졌죠. 그게 고대 사회입니다. 처음 국가가 형성되고 그 조직이 잘 짜이려면 분권형보다는 중앙 집권형 권력이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는 강력하고 잘 짜여진 왕권을 가진 국가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로마도 왕정, 중국 대륙도 왕정, 중동도 왕정이 지속되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면 왕정이 항상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세기에 이미 마그나 카르타를 경험한 영국은 17세기에 입헌 군주제를 통해 왕권의 제약을 가하고 의회를 통한 효율적이고 치밀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파괴하고 공화정과 왕정을 오간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반면 중국은 2000년 동안이나 황제권을 유지하며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오스만 제국과 이란 역시 왕조가 20세기까지 이어졌죠. 저는 이것이 넓게 보면 유럽이, 좁게 보면 영국이 근대사에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의 제도를 보고 곧장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재한 공화정 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비록 건국 과정에서 고생은 했지만 국가 체제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 태생적 우위를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선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사회주의 러시아와 냉전시대라는 또 다른 체제 경쟁을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진영, 즉 미국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우수한 체제는 정치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시장경제였음이 미국을 통해 증명된 것이었죠.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20세기의 전통적 국가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강력한 왕조 국가였던 중국은 신해혁명을 거쳐 공화정으로 전환되었고 국공 내전의 승자인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공산주의 체제를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가 경제적으로 뒤처지자 중국은 1970년대부터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중국은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라는 하이브리드적 국가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겠지만 21세기의 패러다임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독주하고 있지만 중국이 서서히 그 대항마로서 부상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100년 전에 펼쳐졌다면 아마 미중 간의 직접적인 전쟁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G2로 불리는 양국이 군사전쟁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할 수 없으니 경제 분야에 하나여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바로 미래기술인 AI 경쟁이고 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혁명을 주도하며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와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를 구현해내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유리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엄청난 전력 및 용수 공급,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송전선 건설은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마다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의 님비 현상, 주 및 카운티 간의 복잡한 허가 절차 등 여러 이유로 시간 지연과 비용 폭증을 겪습니다. 전력 및 용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렵습니다. 반면 중국은 특정 지역을 AI 특구로 지정하고 전력 및 용수 인프라를 일사천리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제력으로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고 반대 의견을 제압하여 압도적인 속도로 AI 인프라를 선점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미국은 새롭게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추진 단계인데 반해 중국은 이미 수십 개의 원전을 자국의 동부 해안에 건설하며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AI의 성능은 양질의 대규모 데이터에 달려 있는데 이 점에서 사회주의 체제는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통제 체제 하에 국가 주도로 방대한 공공 및 개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자유롭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집니다. 인구 자체도 중국이 미국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 자체가 많기도 하죠. 올해 우리나라에서 수차례나 반복되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향후 있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세력이 교사에서 벌인 범죄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음모론일 뿐이지만 앞으로 더욱 치열한 AI 경쟁과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혹은 더 진보한 형태의 데이터 해킹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 해킹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격상될 수 있지요. 저는 이러한 AI 인프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미국 역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절차를 줄이거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같이 제압하는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위를 제압하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그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의 정책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하게 해줍니다. 현재 미국은 전통적인 민주주의에서 21세기형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AI 대결은 향후 1, 2년 안에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계속될 메가 트렌드입니다. 위에서 열거해드린 이유로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멋진 형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무리한 관세 정책도 이런 패러다임 변화의 일부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지요. 중국처럼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21세기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그런 일을 하기에 적당한 인물이죠. 그리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나지 않는 한 트럼프 이후의 모든 미국 대통령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체제 변화를 시도하는 미국, 그리고 그 최전선에 있는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과연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국가 주도 시스템을 꺾고 다시금 민주주의의 패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